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 일상, 생활에서 벌어진 기묘한 경험에서 시작되어 점차 상상력을 동원하여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곤 합니다. 아래 이야기는 그런 전형적인 공포 썰 중 하나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지영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는 새벽녘, 지영은 피곤함에 절여 고향 집이 익숙한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는 정확히 새벽 3시 33분이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깨어나기 전 꿈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아, 지영아, 이쪽으로 와.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긋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가슴에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지영은 이내 그것이 꿈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어젯밤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지영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영아, 사실 너 어렸을 때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했었잖아. 우린 그때 그 방에서 자기를 꺼렸었어. 지영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전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건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녀는 항상 그 방에서 자면 누군가가 다가와 속삭이는 꿈을 꾸곤 했고 그로 인해 두려운 마음에 잠을 설치길 일쑤였다. 결국 그녀의 부모는 그 방을 창고로 쓰고 다른 방에서 지내도록 했지만 어젠 마을에 손님이 많아 방이 부족해 예전 방에서 잠을 잤던 것이었다. 지영은 그날 동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서연이도 보이지 않았다. 지영은 서연이가 사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으나 서연의 집은 비어 있었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그녀는 어둠이 내린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의 내용은 놀라웠다.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됐으며 이상하게도 실종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자리는 하나같이 그녀가 어제 밤 꿈을 꾼 그 방 주변이라고 했다. 지영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방을 다시 확인해보기로 결정했다. 한밤중 지영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낮의 햇살로 드리워진 평화로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은 점점 겹쳐갔다. 그때 갑자기 방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쪽으로 다가갔다. 무엇인가를 손으로 더듬으며 한참을 혼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놓여 있었던 그곳에는 한재안된 숫자의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실종된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서 있었다. 가장 마지막 사진에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소리 지르고야 말았다. 사진 끝과 끝에 잘려나간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의 등 뒤에서 차갑고 부드러운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지영아, 낮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 그것은 어젯밤 그녀의 꿈속에서 듣던 목소리와 똑같았다. 이쪽으로 와. 그 순간 지영의 눈앞에 모든 것이 허물어졌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안쓰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방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로 온 것인지. 부모님은 지영을 다독이며 한동안 쉬라고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지영은 분명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그 마을과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영의 꿈속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못한 그 방에 속삭임이 그녀를 쫓아다녔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조심해야 한다. 어느 날 문득 꿈속에서 누군가 속삭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3명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훈, 민재, 그리고 수진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함께 다니며 여러 가지 모험을 즐겼는데 특히 밤마다 들려오는 마을 뒷산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고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 폐가는 50년도 더 된 낡고 버려진 곳으로 어릴 적 불우한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는 한 여인의 원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불행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 폐가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한 후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달밤에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폐가에 다가갈수록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나무 사이로 불길한 그림자라도 지나가는 듯 얼빠지게 되었죠. 드디어 그 낡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짝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갑작스럽게 쌀쌀한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이자 왠지 모르게 시간 자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앞장서서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방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갑자기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도 들었어? 누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어.
수진과 지우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민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거실에서는 갑자기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이 획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그 소리가 난 방으로 달려간 친구들은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낡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실체가 없었지만 형체는 뚜렷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긴 머리가 흩날리며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날 찾아왔니? 아직 나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 세 친구는 곧바로 그 방을 달려나와 탈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문은 보이지 않던 이매에 꼭 닫혀 있었고 출구를 찾으려 집안을 헤매다 결국 지하실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실에 들어서자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고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오래된 일기장들이었고 일기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여인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선희였고 그녀의 일기에는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았던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더 이상 소문으로만 듣던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의 비극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숙연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일기장을 통해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 읽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여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녀가 평화를 찾아 떠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집 안이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면서 다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폐가에서 귀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고 뒷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는 스스로에게도 믿기 힘든 경험을 했지만 그로 인해 서로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그저 무서운 전설로만 여겼던 이야기들이 때로는 진정한 사람들의 사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폐가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리를 잃어갔고 결국 자연 속에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달빛 아래에서 그 집의 이야기를 전하던 친구들의 추억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희정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희정이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숲속에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밤이 되면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중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 무사히 돌아온 일이 없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어느 날 희정이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가장 용감한지 시험해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전설의 저택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밤이 되자 희정이와 친구들은 손전등과 각종 장비를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고 그들의 신경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나무와 잡초들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이미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희정이는 그들이 이곳까지 왔으니 포기하지 말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기묘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면서 조심스럽게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멈춰버렸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어. 희정이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계단 밑에서 누군가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습니다. 그 정체 모를 존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여 모두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 너무 놀란 나머지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택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희정이는 그것에 홀린 듯 그 눈을 응시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정체불명의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희정이는 급히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녀가 겨우 저택 문 밖으로 나섰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변은 조용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먼 길 저 멀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희정이는 집으로 돌아가 그날의 일에 대해 더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도서관에서의 기록들을 뒤지던 중 그녀는 그 저택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저택은 한때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으나 그 가족은 모두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택은 버려졌고 그곳을 찾은 이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악몽처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설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정이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 저택을 다시 찾고 싶어졌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저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희정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위한 메시지라도 된 것처럼 놓여 있었고 그 순간 그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용기 시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초대를 받은 것처럼 희정이는 굳은 결심을 다지고 저택의 문을 다시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고 말겠다는 의지로 저택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